오늘 우리가 학습할 과목은 세법입니다. 제목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왜 제목이 과세대상, 취득의 개념, 비과세를 한 세트로 묶었냐면 이들은 시험 지문에 함께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출제될 때 다음 중 취득의 개념과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는 출제가 안 돼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다음은 취득의 개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 정답을 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게 정답입니다. 또는 다음은 비과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아라. 그러면 틀린 내용이 뭐냐면 취득의 개념에 해당되는 게 답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각각 따로따로 학습하는데 시험 지문에 함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두면 정답을 찾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과 동시에 많이 어려워하는 게 상속 파트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지금 취득세를 하는 거죠. 취득세를 하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민법 404조에서 언급되는 내용도 출제가 되고 상속 및 정여세법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들을 가끔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다 그랬는데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 상속이 진행되면서 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상속인 중에 어떤 사람은 50%의 지분만큼 상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큼만 상속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속을 받은 이 사람들은 결론 상속으로 인해서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 이 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를 할 때 상속 또는 정여세 그리고 취득세는 모두 다 취득 단계에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를 상속받은 사람은 우리는 단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50%를 상속받은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 지분만큼 취득세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10%를 상속받은 사람은 그 지분의 비율만큼 취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그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상속인 각자가 됩니다. 50% 지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는 세금, 10%를 상속받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하나 잘 봐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상속 개시 후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해서 다시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했답니다. 자,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분이 큰형이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큰형은 잘 살아요. 재산도 많고 그런데 이 막내들, 이 막둥이들은 아직은 경제활동에서 많은 수익을 얻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형이 마음이 힘들어서 요 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50%의 지분에서 일정한 비율을 동생들에게 넘겨주기로 협의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재분할을 했는데 이렇게 분할한 겁니다.
큰형은 50%의 상속 지분에서 30%만, 동생들은 10%만 받았는데 20%.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문을 보세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 자,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각각 10%만큼 지분이 증가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지분 비율이 감소한 사람이 지분 비율이 증가한 사람들에게 정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여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속 취득일 때와 정여 취득일 때 뭔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할까요? 자, 보세요. 이 경우, 자, 이 전자의 경우는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거죠. 그럼 상속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은 2.8%가 됩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10%만큼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정여 취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정여 취득에 해당되면 3.5%의 취득세 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귀찮게 구분하는 이유, 뭐 때문에 구분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세율이 다르니까.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구분해서 세금의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구분하시죠. 다시 갑니다. 상속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는데, 첫 번째 취득세에서,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취득세를 내고 이들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협의를 해서 자산을 다시 재분할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상속분이 감소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상속분이 증가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감소한 사람이 증가한 사람에게 정여한 것으로 보므로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정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율이 2.8%가 적용되느냐 3.5%가 적용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시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해당되는 이 경우는 각자 상속세도 부담했다, 그죠? 그리고 취득세도 부담한 거고요. 자, 이 경우를 보세요. 후자. 요 경우는 과세 주체가 상속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상속 비율이 증가한 거죠. 그럼 상속 비율이 증가한 것만큼 상속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 안 한다. 왜 부과 안 할까요? 이미 여기 상속세 다 낸 거죠. 여기서 이미 상속세를 100%만큼 부담을 했는데 만일 후자의 경우 이렇게 또 지분이 변했다고 해서 또 상속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얼마를 부과한 겁니까? 여기서 이미 100% 상속분에 대해 세금 부과했는데 여기 또 10% 증가했다고 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상속세를 무려 120% 상속받은 것보다 과세 표준이 더 커지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취득세만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자,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정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상속 취득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경우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국외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죠.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하기 전에 그 기간 이내에 재산이 다시 재분할이 됐답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정여취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서 상속 회복 청구의 소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혼외자라고 말하죠. 뭐 어떤 기업의 사장이 사망을 했는데 혼외자가 어느 날 등장한다 그러죠. 그런 경우야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혼외자가 어느 날 등장을 해서 나도 법적인 상속인이기 때문에 회복 청구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지분이 변동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여취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경우를 다 보세요. 이 두 경우, 이 둘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 둘의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지분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분이 변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여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말을 바꾸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세 번째 내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따져볼게요. 채권자,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근데 이 채무자가 피상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망을 한 거죠. 이분이 사망을 하면서 이분의 재산이 자, 이런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아니 피상속인보다 상속인 나이가 더 많아 보이죠. 그럼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이분의 아버지라고 봐도 되고요. 이분의 이제 아들이고 막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래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입니다. 그런데 요 채무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상속인이라고요. 이번에 사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재산이 상속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요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린 거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딱히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이분의 상속이 일어난 거죠. 자, 이 그림은 채권자 대위 자체만 일단 먼저 설명해 볼게요. 채권자 대위 자체만. 지금 거기에 그림이 맞춰져 있어서.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이번에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샀대요. 아파트를 샀는데 이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한 거죠.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채권자가 이것을 가압류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채권자 대유권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 상속에 맞게끔 다시 설정할게요. 상속에 맞게끔. 여기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사망을 하면서 상속이 된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 공동상속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협의 분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상속된 자산이 10억이라고 전제합시다. 기존에 상속된 자산이 10억인데 자, 상속된 금액을 좀 많이 잡아볼까요? 자, 지금 이게 마우스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이 좀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요 피상속인이 상속을 한 금액이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입니다. 그럼 그 100억을 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5대 3대 1대 1로 상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상속받은 재산 100억 중에 20억만큼은 채권자가 자신이 다시 가져간 거죠. 그러면 이제 100억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은 80억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럼 80억을 가지고 이 상속인들이 자기 지분에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면 금액의 차이가 생기겠죠. 자, 그것을 지금 디귿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가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상속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또다시 협의 분할을 한 거랍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정여했다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여 취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정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갑니다. 기업.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대로 어쩌고 저쩌고 재분할이 일어났답니다. 이것은 정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리언으로 갑니다. 공사 현장 사무소의 건축물. 우리 흔히 이것을 보통 이런 것을 가금물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임시용 건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임시용 건축물에서 요 임시라는 말, 요 임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1년.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시용이고, 그럼 취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1년을 초과를 해버리면 이것은 임시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근데 리언의 조건을 보니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시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한다. 정확합니다. 디귿으로 갑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이 일어났답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시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의 표준 세율, 차등 비례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인 2%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고 중과 세율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럼 거기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2%를 차감하는 경우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입니다. 따라서 디귿 같은 경우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이 분할된 것은 형식적인 취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준 세율에서 2%를 차감하는 대상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과세한다.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리얼,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자, 이것은 개념을 잘 생각해 봐요.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등장하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전을 하든 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든 또는 수탁자가 변경이 되든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위탁자의
지위 변경. 위탁자의 지위 변경. 위탁자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게 뭘까요? 자, 그동안 위탁자는 갑돌이입니다. 근데 갑돌이가 갑탓이 그의 아들에게 정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위탁자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면 이건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확합니다. 미음으로 갑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도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한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 5개 모두 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반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